하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우드워커 이승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사전 준비를 했는데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드네요. 오늘 제가 무엇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나무를 어떻게 제재하면 어떤 무늬가 나오는지 그런 제재의 방법이랄까요?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나무는 화이트 오크인데요. 이게 한 150년 정도 자랐더라고요. 이 목재를 가지고 어떻게 제재를 하면 어떤 무늬가 나온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개의 토막을 준비했는데 3개의 토막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토막은 일관 제재, 그러니까 이걸 라이브 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쿼터 소를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 쓰진 않지만 이건 무늬결만 만드는 제지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일관 제재, 그러니까 라이브 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브 소는 이렇게 제재합니다. 이렇게 계속 제재해 나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수심입니다. 수심, 나무의 중심이라는 거죠. 수심은 이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무는 외피 성장입니다. 외피 성장이 뭐냐 하면요, 처음에 나뭇가지가 요만했어요. 처음에 있는 나뭇가지가 요만한 거고, 그 다음에 겉살이 늘어난 겁니다.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작았다가 외피 성장이에요. 가운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자꾸 살이 붙어서 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나무를 만약에 이렇게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형의 접선이 굉장히 크죠. 여기가 이 무늬 하나가 직선과 만나는 점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늬결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쭉 가면 갈수록 나무 나이테와 거의 직각 방향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등결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무늬결과 고등결이 한 나무에 보이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는요, 이렇게 큰 나무가 다 고등결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무늬목은 고등결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원목에는 고등결이 없나요? 제가 이 나무 전체가 고등결이 나오게 제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나무의 센터 중심이잖아요.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4등분을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쿼터 소라고 합니다. 정목 제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재를 할 때 이렇게 나무를 놓고 그냥 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나무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딱 먼저 자릅니다. 그래 놓고 이 쿼터선은 몇 가지의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요거 토막만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제재기에 올려놓고 먼저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그럼 나이테의 직각 방향으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딱 전부 다 고등결이 나옵니다. 완전 고등결이 나와요, 여기는. 두 번째는 요걸 치우고, 나무를 치운 다음에 이쪽을 바닥을 두고 여기서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판이 또 이거의 직각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고등결이 나옵니다. 커팅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자, 다시 자르고 요렇게 하고, 다시 자르고 요렇게 하고. 자, 여기 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못 씁니다. 예, 그리고 나무가 똑바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나무가 오돌토돌한 거죠.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요, 여기서 벌써 한 코트, 두 코트 자른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그냥 놓고 자르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제재한 다음에 또 치우고 제재한 다음에 또 치우고 4배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걸려요. 자, 다음 정목 제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가 센터니까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센터의 방향으로 이렇게 제재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자 이렇게 제재를 해요. 자 보세요. 나무의 중심 방향으로 나무의 직각 방향으로만 제재를 하는 거예요. 제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 자르다가 툭 나무가 떨어지면 엄청 위험해요. 요즘에 이제 위험해서 안 씁니다. 좀 무서워. 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로 여기에 나무의 이 센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두께가 달라지죠? 이렇게 보면, 그죠? 이렇게 되니까 방사형이 돼요. 여긴 좁고 여긴 넓잖아요. 그럼 요 판지 하나를 얻으려고 요렇게 따로 제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경우는 거의 특수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면은 진짜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잘 쓰지 않지만 무늬결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늬결 내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플레인소 또는 판목 제재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쫙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제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제재를 해요. 자,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여기를 다시 딱 코터로 해가지고 여기를 껍데기와 같은 방향으로 원형의 접선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키게 되면 무늬결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무를 잘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무늬결, 다 무늬결이 나오죠.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고동결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한번 잘라주면 거의 전부 다가 무늬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잘 안 씁니다. 이 세 제재 중에서 나무의 변형이 제일 심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나무가 막 휙휙 돌아갑니다. 건조 전과 건조 후의 수충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건조됐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아니어요. 이건 지금 나무의 단면이니까 길이는 이 뒤에 있는 나무의 길이 방향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길이 방향은 수충률이 0.1%거든요. 오크는 여기서부터 나이테 이 방향으로가 거의 한 10%가 줄어요. 그리고 나이테의 직각 방향, 그러니까 여기 나이테잖아요. 요렇게는 5%가 줍니다. 이런 조막이 있어요. 외피 바깥으로 갈수록 변형이 심해요. 많이 줄죠? 줄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가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휘는 거예요. 바깥으로. 자, 그러면 이거 종목 제재 코터소를 다시 한번 볼까요? 코터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단면에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커핑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5%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재가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일관 제재라고 했잖아요. 쭉 똑같이 키는 거. 여기 있는 목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이렇게 조금 휠 수가 있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그러나 저기 판목 제재보다는 변형률이 훨씬 적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재가 건조되기 전 생나무였을 때 그렇게 수축한다는 거지 완전 건조가 잘 됐다 그러면 사실 이 변형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일관 제재, 이 라이브 소하고 그 다음에 쿼터소 직접 통나무를 가지고 제재해보고 단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게차 갖고 가서 옮길 테니까 좀 따라오시죠. 네. 이 목재는 제가 일관 제재, 그러니까 라이브 소라고 하죠. 이걸 먼저 제가 켜보겠습니다.
바닥이 평평해야지 다음 제재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맥커트한 나무는 내리고 그 윗면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뒤집은 다음에 제재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이대로 그냥 넘기면 된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늬결이 나오고 이 변죽으로 갈수록 고등결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등결과 무늬결이 섞여 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쿼터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4분의 1등분을 하게 되는데 사각을 대충 만든 다음에 4분의 1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뒤집을 겁니다. 살짝 굴린다. 그 나이테를 중심으로 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테의 중심을 자르고 쿼터소 십자를 자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재하는 겁니다. 훨씬 시간이 더 걸리죠? 너무 세다. 아저씨 너무 세. 네, 아주 긴 시간의 제재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여러분한테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쪽은 무늬결이고 이쪽은 고등결입니다. 전부 다 한 토막에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렇게 아까 굵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재, 고든 자재를 얻으려면 거의 50% 이상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대패를 쳤을 때 또 한 30% 정도가 손실됩니다. 실제 그 최적은 한 20, 30%밖에 되지 않는다. 놀랍죠? 자, 그러면 이 나무의 차이점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이기 좋게끔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여기 무늬는요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대패도 치지 않았습니다만 정갈하죠.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늬가 좀 많은 나무죠. 왜 목재 자체가 고등결이 없을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6배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가 나오는 양은 더 작습니다. 이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결로만 해놓으면은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같은 목재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걸 모르고 무늬목에서 본 그 목재만 생각하고 왜 우리 목재가 이러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목재를 샀을 때는 여러분이 그거의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목재입니다. 전 사실 오늘 제재를 하면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고생해서
정말 수율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목재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 글쎄요. 이런 과정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고급 물건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무를 제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그 제재하는 방법에 따라 무늬 결이 달라진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 분이라도 이런 과정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제재하는 전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또 관심 있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죽어 너의 품 안에 안기리, 조용히 너를 감싸주리. 벽이 되고